우선은 그 이제 14단원 등비수열을 배우는데 등비수열의 정의부터 갑시다. 등비수열의 정의는 그 등차수열이랑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그 첫째 항부터 항상 그 첫째 항부터 동일한 규칙을 들고 있어야지 이제 무슨 수열이라 이름을 줄 수가 있는 거고 그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이번에 더하는 게 아니라 뭐 할까요? 곱합니다. 네. 곱하여 얻어낸 수열. 요거는 이제 요게 우선은 그 등비수열의 정의예요. 정의.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저 곱해지는 일정한 수 있죠. 이 친구 이름이 뭘까요? 공비. 그죠? 공비. 공통의 비율 이런 뜻입니다. 공통의 비율. 공비라고 하고 무장 공비. 그 등비수열의 정의는 옛날 정의 이렇습니다. 옛날 정의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름이 등비수열이라서 비율이 일정한 수의 나열이다. 비율이 일정한 수의 나열이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배웠고 요즘은 이렇게 배웁니다. 둘이 다른 얘기는 아니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 풀이는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우선 정의를 내렸고요. 일반항 구해봐야죠. 이제 약간 좀 스피드가 올라갑니다. 왜냐면 등차수열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수열의 정의를 내리고 등비수열의 n번째 항의 모습을 한번 찾아봐요. 근데 뭐 등비수열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똑같은 수를 더해 나가는 수열이거든. 첫째 항을 A라 보통 그리고 공비는 보통 스몰 r로 많이 씁니다. 웨이트예요. 라티오 이렇게 해가지고 비율의 r을 많이 쓰고 등차는 보통 d를 많이 쓰죠. 디퍼런스. 여기는 뭐죠? 웨이트, r, 라티오 좀 많이 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첫 번째 항, 그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쪼르륵 진행을 하다가 여기에 n번째 항의 모습이 있을 때 등비수열의 n번째 항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런 건데 네, 매우 쉽죠. 두 번째 항이라는 건 첫째 항에다 누구를 곱했을까요? r을 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항이라는 친구는 두 번째 항에다 누구를 곱했을까요? r을 곱했습니다. 근데 그렇죠. 얘가 여기로 퐁당 빠질 수가 있죠. 들어가 버리면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개 곱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네 번째 항도 굳이 한번 적어본다면 등비수열의 네 번째 항이라는 것은 아마 세 번째 항에다 r을 곱했을 텐데 얘가 세 번째 항의 모습이니까 여기로 퐁당 빠질 수가 있죠. 그렇죠. 들어가 버리면은 A1R 3승인가요? 그래서 네 번째 항의 모습은 첫째 항으로부터 공비를 3개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같은 이유로 만약에 등비수열의 n항까지의 n번째 항을 구하라 그러면 규칙이 좀 보여요. 세 번째 항은 2승이 곱해져 있고 네 번째 항은 3승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n번째 항의 모습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그렇죠.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그냥 머리에 바로 들어가는 그런 공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약간 좀 패턴을 잡아보면은 등비수열이라는 게 계속 일정한 수를 곱해 나가잖아.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나누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서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요 식을 봤는데 다시 한번 등비수열의 n번째 항을 구하는 공식이라는 게 얘가 첫째 항으로부터 공비가 n-1개 곱해진다는 거잖아요. A1 나눠보면은 n번째 항을 첫 번째 항으로 나누면 이거죠. 나누면 얘가 비율적인 부분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또 보이는 게 있구나. 요거 빼기 이거에 지수가 올라가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또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친구를 좀 일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면 등비수열의 항들이 여러 개 제시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n번째 항을 알고 k번째 항의 모습을 안다면 등비인데 이건 나누기를 하는 거죠. 나누기 해버리면은 공비의 몇 승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자.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항들이 제시가 되면 등비의 항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면 우선은 웬만하면 나눠라. 뭐 이렇게 조언을 드릴게. 나누면은 약간 공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렇게 푸는 게 보통 문제 풀이 결과 되게 맞습니다. 저게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저게. 그렇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등비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일반항의 모습을 봤을 때 얘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n-3개를 곱하잖아. 근데 이게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이런 게 좀 보였으면 좋겠어. 이게 지수가 몇 차식이냐? 1차식. 그렇지. 지수가 1차식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1차식이라는 게 지수가 등차라는 거야. 그러면 지수가 똑같이 커진다는 거지. 근데 이게 계속 쌓아 나가는 거야. 곱하기를. 똑같은 애를 곱한다는 거죠. 그 지수가 1차식인데 여기서 하나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질문. 만약에 A라는 수열의 일반항이 3 곱하기 2에 1-2n승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래? 얘는 그러면 지수가 1차식이니까 이게 등비가 맞아 이게. 그러면 질문. 이 친구의 공비는 뭐냐 이거지. 공비가 뭘까 이거? 너무 질문이 어려워져. 방금 배웠는데 그치? 공비가 2에 -2승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모습을 잘 봤을 때 얘가 공비가 R자리거든 사실은 이게. 그치? 얘가 공비가 R인 관계식인 거죠 저게. 근데 이게 왜 공비가 R이냐면 지수를 바라봤을 때요. 지수가 여기가 몇 n이 잡혀 있어요? 1n이 잡혀 있죠. 그럼 얘가 지수가 1차식이라는 거는 그 지수가 지수 자리가 등차라는 건데 이 등차 수열의 공차가 얼마짜리인 거예요? 1. 그럼 얘가 R이 하나씩 곱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얘가 공비가 R의 1승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 n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이게? 얘는 그러면 지수가 2씩 빠진다는 거예요. 계속 4분의 1이 곱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고 혹은 아예 정리를 해버려도 괜찮지. 만약에 A라는 수열의 일반항의 모습이 A 곱하기 B의 Cn 더하기 D승이다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가 우선은 1차식이니까 이게 등비가 맞거든 저게. 그랬을 때 요 수열의 공비를 누군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그렇죠. B의 C승이다 이렇게 그냥 정리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이 밑에다가 이 n의 개수까지 있죠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시면 바로 공비를 알게 됩니다. 이유는 얘가 등차인데 이게 C씩 변화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지수가 등차라서. 그래서 B가 C번 계속 곱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아. 여기서 만약에 이 친구의 그 공비를 물어보면은 원래 공비가 이거 아니겠어? n 더하기 1번째 항을 a, n으로 나누면 공비가 되지 않겠냐? 이게 공비지 원래. 얘는 또 a, n 더하기 1은 쭉 나누기 들어가서 a라는 수열의 일반항의 모습은 저거고요. b의 cn 더하기 d승이고요. a, n 플러스 1을 여기다 n 더하기 1을 집어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는 그러면 a 곱하기 b에 c에 괄호치고 n 플러스 1 더하기 d승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게 a는 날라가고요 이렇게. 이거 지수 법칙 아닙니까 이제? 네. 날려버리면 얘가 이제 b에 이렇게 되고요. 이거 빼기 이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남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쌤 말에. 한 번에 가는 게 편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되게 좋고 공비 찾기입니다. 초반에 애들이 자꾸 저거 공비를 이거 공비 자꾸 이러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짝 정리해 드렸습니다. 공비 찾기.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살짝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간단하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머리에 좀 집어넣긴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필수 14-1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등차보다는 등비가 약간 비중이 좀 낮아요. 얘가 조금 더 낮습니다. 등차가 가장 커요. 그렇죠? 등차가 가장 이제 무서운 애고. 자, 우선은 두 번째 항이 9,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그 다음에 24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비가 실수인 등비가 있다. 등비 수열 AN이 존재한다. 물으면 답해요. 자, 바로 가자고. 그러면은 먼저 자 이거 뭐 얘가 A1 곱하기 R이 9, 얘는 A1 곱하기 R의 4제곱이 243. 잘 나눠서 풀면 되겠죠 이제?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쌤이 조언 드렸던 것처럼 등비수열의 항이 제시가 되면 우선 나눠라. 얘를 다섯 번째 항을 두 번째 항으로 나눠라. 나눠버리면 얘가 무조건 공비의 몇 승이 되어야 한다? 3승이 되어야 한다. 근데 얘가 9였고 이게 243이었다. 계산해 보시면 오케이 27이 나오는구나. 이거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치? 네. R3밖에 없는데. 그래서 공비는 3이었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항 궁금하다. 첫째가 바로 알 수 있지 않겠니 이거? 3 곱해서 아마 9가 됐을 건데. 첫째 항은 뭐 분함하면 3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끝났습니다. 3 곱하기 공비 얼마에? 3의 n-1승이다. 야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그지? 3의 n승이나 써야겠다. 이게 이제 우선은 일반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야? 그래서 1번 다 구했고 2번까지 해결한 거고요. 자, 세 번째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 적어드릴게요. 시작 정석은 다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이게 그 등비수열이라는 거의 모습이 첫째 항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등비수열에다가 여기다가 내가 한번 로그를 붙여볼게. 로그를 붙인다. 위치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 그냥 사용 로그라고 먼저 하자. 로그를 딱 붙였어 이렇게. 붙여주면 얘가 뭐 로그 이 곱하기니까 요게 하나 생기겠지. 그 다음에 이제 로그 R의 n-1승인가요? 네. 앞으로 떨어뜨릴 수 있죠. 얘가 그러면 앞에 떨어뜨리면 이게 n-1의 로그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야! 뭐야!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이건 등차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등비수열한테 뭘 붙이면 로그를 붙이면 등차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공차가 누구겠니? 그렇지 n의 개수. 어차피 로그 r은 상수값이지 않겠어. 그렇기 때문에 등비한테 로그를 붙이면은 등차로 바뀌며 요 수열은 누가 뭐라 해도 이렇게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등차 수열의 공차는 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요까지 기억해 놓으면은 좋구나. 그러니까 합을 다룰 때는 등차가 제일 좋아. 같이 메모해 보세요. 선생님과. 자 이제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등비가 요거 일반항 이거였잖아요. 이게 n번째 항의 모습이었거든. 근데 3번 문제를 봤더니 이렇게 물어봐. 로그 b의 a1 더하기 로그 b의 a2 막 진행을 해서 10번째까지 더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요 수열한테 로그 b를 붙인 새로운 수열 아니겠니 이거?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c라는 수열을 로그 b의 an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얘가 C1인 거지 이게 C2인 거지. 이게 C 10번째 항 아니겠니? 그러니까 지금 요 수열에 10번째 항까지를 더하라는 뜻이야 이게. 근데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자. 넣어서 로그 B에 AN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돼? 3의
들어가면 그만이지 뭐. 근데 이게 n이 앞으로 떨어지지 않겠냐. 그럼 떨어지면서 n 곱하기 로그 b의 3이 되는 거 아니겠어? 이제 감정이 딱 들어와야지 여기서. 이거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 얘가 공차인 등차 수열이구나. 근데 얘는 그냥 등차 수열의 몇 번째 항까지 합을 물어본 거야? 10번째 항까지 합을 물어본 거밖에 안 돼. 얘는 그래서 쫙 2분의 항 10개. 첫 번째 항은 이 친구를 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얘는 로그 b의 3의 1승 더하기 10번째 항은 로그 b의 3의 10승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값이 문제에서 얼마래? 이게 55라고 한 거야 문제에서. 여기서 요게 상콤하게 약분하시고 상큼하게 약분 딱딱 해주면 얘가 11이 돼야겠네. 너무 좋다. 10 떨어지면은 이거 11개인데 그치? 네. 그러면 11개의 로그 b의 3이 된 거잖아 이렇게. 네. 그치? 이게 11이 돼야 되니까 어머 얘가 1 돼야겠구나. b값 얼마겠구나. 3.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시인 건데 좀 알고 가시기를. 등비한테 로그 붙이면 등차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여기다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이 수열은요. 요 A라는 요 3의 n승이라는 등비 수열은 몇 번째 항부터 만보다 커지는가? 그러니까 n번째 항의 모습이 3의 n승인데 이게 언제 만보다 커져요? 이런 질문인 거죠. 직접 하긴 조금 불편하죠? 직접 해서 할 만한데 여기다 그래서 양변 로그를 붙이라고 합니다. 상용 로그를 붙여서 그 근사값으로 계산해라. 로그 붙이면 로그 3의 n승이니까 떨어뜨리고 여기다 로그 붙이면 얼마 되고? 4. 이렇게 돼버리는데 로그 3은 0.4771로 계산해라. 나쁜 사람들 0.48로 하라 그러지 그치? 0.4771 곱하기 n이 4보다 컸으면 좋겠다. 나누기는 니네가 하세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비 중앙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등비 중앙. 그러니까 다 똑같이 배워요. 등차 수열 정의 내리고 일반항 구한 다음에 등차 중앙 가르치는 합과를 치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등비 수열을 배우고 있는데 정의 내리고 일반항 배웠습니다. 좀 빠른가요?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데 이 등비 중앙이 또 등장을 하는 거야.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약간 좀 공감이 돼요 이제. 근데 등비 중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이게 더하기 하는 관점이 아니라서 얘는. 근데 어찌됐건 알고는 있어요. 제대로 알고 있긴 해야 돼요. 그 등비 중앙은 정의가 이래요. 만약에 숫자 3개가 있는데 숫자 3개에 이렇게 A와 B가 C가 있는데 얘네 셋이 요 순서대로 등비를 이룬다면 이거예요. 저거 3개가 이 순서대로 등비 이룬다면은 이 가운데 낑겨있는 이 친구 있죠? 또 이름이 있어요. 이거 있을 때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르자고 약속을 했냐면 가운데 낑겨있는 저 B를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C에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등비 중앙이라 하자. 그러니까 그냥 등비 수열의 가운데 항이라는 뜻인가 보지 뭐. 등비 중앙이라 하면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차피 이게 또 이게 등비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계속 곱하면서 가지 않겠어? 네. 곱하기 이렇게 가기 때문에 만약에 두 번째 거분의 첫 번째 거를 한 게 이게 사실은 비율이죠 비율.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분의 두 번째 한 거의 비율이 어떨까요? 이게 성립을 하겠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식은 B 제곱은 이런 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등비중앙이라는 게 B 값을 말하는 거라며. 그러면 B는 사실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루트 AC도 가능하지만 누구도 가능해? 마이너스. 그렇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등비중앙은 두 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봐봐. 이게 만약에 AC가 곱한 게 음수일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얘가 플러스면은 만약에 공비가 양수였다면 뿔뿔뿔이겠죠? 네. 근데 만약에 공비가 음수여도 얘가 마이너스였으면 얘가 이게 마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A와 C는 무조건 부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하면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등비 중앙은 일반적으로 2개입니다. 근데 뭐 둘 다 0이면 같은 값이 되겠지만 뭐 그렇게 내면 문제가 등비 같지도 않은 거라서 중간에 만약에 항이 0이 있잖아? 등비는 무조건 다 0이 되지. 네. 그런 거 영행열 그런 게 뭐 염수열 그런 게 어떻게 했어 사실은 출제 원칙이 아니라서 어찌됐건 등비 수열의 등비 중앙은 일반적으로 2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등비 중앙의 실전 개념이죠 이제. 요게 얘들아 요게 기하 평균인 거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등비 중앙이 기하 평균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실전 개념은요 등비 중앙에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는 가운데 걸 제곱하면 앞뒤 곱한 거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요하니까 노란색으로 등비 중앙의 실전 개념은 비슷해요. 대칭 구조에 놓여져 있는 두 수 있죠. 대칭 구조의 두 수. 그 두 수의 곱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게 등비 중앙의 실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대칭적인 수를 등차 중앙은 대칭 구조의 수를 더한 게 안 바뀐다며요. 근데 등비 중앙은 곱한 게 안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 6, 공비 3짜리 18, 54 그렇다. 3 곱하니까 152 그 다음 모르겠다. 그랬을 때 요렇게 둘이 곱한 게 이거 제곱이랑 똑같지 않겠니? 근데 이렇게 둘이 곱한 것도 그렇지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대칭 구조에 놓여져 있는 애들의 곱은 가운데 항의 제곱과 동일하다. 이게 등비 중앙이 들고 있는 진짜 개념이다. 틀렸니 이거? 162. 어릴 때 구몬을 안 해서 컴퓨터 학원을 몇 골라 그래. 쓸데없는 컴퓨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피아노를 배울 거예요. 진짜 피아노를 배웠어요. 우리 엄마가 앞서가신 거죠. 근데 컴퓨터가 대세래. 앞으로 집에 컴퓨터가 다 생길 거래. 그럼 이제 컴퓨터를 배울 뻔했죠. 갔더니 뭐 이거는 컴퓨터가 뭘 자꾸 하래요. 했어. 기억도 하기도 안 나는데 피아노를 배웠어야 합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등비 중앙을 실제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괜찮은 예제가 없을까 물어봤다. 대충 해보자. 자, 만약에 그 A라는 수열이 그러니까 등비라고 한번 가정을 할게. 대충 만들어 볼게. 근데 이제 이거 3개 곱한 거분에 뭐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봐. 그럼 이제 이거를 뭐 등비 수열 일반화 배운 애들은 또 AR 제곱, AR 3승, AR 10승, AR 11승, AR 12승, A 3승에 R에 몇 승, A 3개에 R에 몇 승, 약분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이거 3개 곱한 거는 그냥 누구를 상승한 거랑 똑같니? 그렇지.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게 등비 중앙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겠지. 왜냐면 얘랑 얘를 곱한 건 이 가운데 거 뭐한 거랑 같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거 3개 곱해버리면 가운데 거를 3번 곱한 거랑 같은 거란 말이야. 이게 등비 중앙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3개 곱한 것도 누구 상승한 거랑 똑같아. 그렇지. 얘는 요 가운데 거 3제곱한 거랑 똑같겠지. 이걸 알면 되지.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라 그러면 야 뭐 그렇게 하니? 땅 하시면서 가운데 거 누구? 3번째야. 그 여기 누구? 이렇게 하겠지 그냥. 그러면은 12번째 항을 3번째 항으로 나눴어. 공비 몇 승이야? 그렇지. 바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했겠지. 등비 중 아는 친구들은. 계산해보나마나 아래 몇 승이 만들어진다. 이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뭔가 좀 너무 막 시키는데 막 들어가지 마시고 이런 이론이 있으면 이거를 좀 잘 활용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똘똘이들이 저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있군요. 필수 10번에서 3번 보겠습니다. 거기 1번은 아까 설명한 거라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AN이 등비 수열이면은 로그 AN은 등차 수열은 보였다. 아까 보였다. 뭐 이런 얘기고. 두 번째입니다. 1이 아닌 세 양수가 있는데요. 또 0이 아닌 세 실수 XY 셋이 있는데 지금 A의 X승과 B의 Y승과 C의 Z승이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A랑 B랑 C가 이 순서대로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랬을 때 XYZ은 무슨 수열이다? 이런 질문입니다. 자, 해보세요.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한다고 그랬고요. A, B, C가 이 순서대로 무슨 수열이 있는데? 등비. 그럼 먼저 쓸 거 써야지. 아, 그러면은 B제곱은 AC 곱한 거랑 어떻다? 똑같다. 한번 잡아주시고. 그 다음 얘네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X라는 애랑 Y라는 애랑 Z를 봤을 때 얘네들은 이 순서대로 무슨 수열 이루는지를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 이게 이제 어떤 수열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야. 그럼 이제 X, Y, Z이 약간 주인공 같으니까요. 보통 우리가 공부를 최근에 계속 하는 거 중에서 이게 뭔가 세 개가 똑같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치 이게 맞죠, 그죠? 이게 맞죠. 그래 놓고서는 잠시 한번 써보는 거지. 그러면 K가 A의 X승이니까요. 양변에 X분의 1승을 하면은 K의 X분의 1승은 누구와 동일하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K의 Y분의 1승은 누구와 동일하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K의 Z분의 1승은 이거랑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 가지가 성립을 하는데요. 이런 게 성립한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제곱을 해버려. 그럼 B제곱은 K의 Y분의 몇 승이다? 2승이다. 그 다음에 A는 그냥 냅둬. 이건 그냥 냅두시고. 그러니까 B제곱이 이거 둘이 곱한 거랑 똑같다는 관계식이 성립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관계식을 문제 조건에 맞게 버무려 주시면 이게 B제곱이지 않니? 그럼 K의 Y분의 2승은 이게 B제곱. 얘랑 둘이 뭐 한 거랑 같다? 그럼 이거 둘이 곱해버리면 지수법칙 아닙니까? 그럼 K의 몇 승입니까? X분의 1 더하기 이런 게 성립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Y분의 2가 이거랑 어떻다? 똑같다. 지수 방정식이네. 따라서 어떤 관계식이 나왔냐면 Y분의 2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과 Z분의 1 이거 Z분의 1인데 이거 X분의 1 플러스 여기는 맞고 이쪽이 Z시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여기 대수로 바뀌어야지. 자,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이거 뭐야? 이게 조화중앙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뭐 얘는 너무 그냥 모른다고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 자주 물어보지는 않는데 이게 얘를 뒤집은 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치? 이거 역수를 취했을 때 역수를 취해버리면 얘가 이제 X분의 1이 만들어지고 Y분의 1이 만들어지고 이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등차. 근데 그렇지. 이거 셋이 등차 이룬다는 거 아니겠어? 네. 그렇지. 저 가운데 거 두 배 한 게 앞뒤 합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등차가 되는 수열이 있죠. 뒤집었는데 등차. 이 수열이 이름이 무슨 수열이라고? 이게 조화수열인 거야. 근데 조화수열을 왜 교과서에서 다 빼버렸냐면 조화수열의 문제풀이는 결국 뒤집어서 다 등차로 하기 때문에 등차만 알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다 빼버린 거야. 빠진 지 되게 오래됐어. 전전 교과에서 빠졌기 때문에 거의 10년 넘었을 거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야. 예, 뭐 똑같은 거 두 번 가르쳐요. 뒤집으면 등차인데 뒤집어서 풀고 다시 뒤집어 이런 느낌이라 별로 할 거 없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고요. 14-4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드디어 도형이 등장을 하죠. 등비수열이랑 도형이랑 이제 관련된 문제들은 대부분 다 닮음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닮음을 잘해야지 이제 뭔가 살아남는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거 하나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은데, 봐봐. 그러니까 어떤 선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대충 해볼게. 이게 에러 내려서 이렇게 있거든. 근데 만약에 자꾸 오는 거 아니니? 이렇게 원이 하나 접했어. 근데 이거 둘에 동시에 접하면서
저 친구랑 또 접하는 애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네. 또 여기 또 하나 이렇게 무서워 이렇게 하나 있겠지 또. 이렇게 계속 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랬을 때 이 원이 이 원으로 가는 너 대 너의 비율 있잖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과 세 번째 원의 비율도 있겠지. 네. 그치? 근데 그게 등비라는 주장이야. 우리의 주장은. 무섭지만 한 번 더. 와. 이렇게 있는 거야. 잘 그렸는데. 근데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중심이 있고, 여기 중심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럼 뭐 중심은 원래 접선 싸움이 되면 접점에 발을 내려서 수직, 내려서 수직, 수직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는데 여기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다는 건 아십니까? 왜냐면은 선이 이렇게 있을 때요. 이렇게 이런 원들은 다 동시에 접한다고 치면은 중심을 연결했을 때 각의 이등분선에 반드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중심들은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쪽이 뭐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내가 이 첫 번째 원을 반지름을 스몰 a, 두 번째 반지름을 스몰 b, 세 번째 반지름을 스몰 c라 가정을 해볼게. 그러니까 동일한 규칙이면 다 등비라는 주장이야. 이럴 수도 있어. 실제로 이렇게 있을 때 원이 이렇게 첫 번째가 원이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원이 이렇게 중심을 타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 세 번째 원이 이렇게 중심을 또 타고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들어가도 규칙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제 보기 좋은 그림이 이 그림이라서. 자, 해볼게. 여기서 이렇게 얘랑 평행하게 발을 내려야 되는 거죠. 또 평행하게 발을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주고 나서, 자,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보입니다. 아, 너는 닮았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렵지가 않아요. 이하입니다. 반지름입니다. 이하인 거죠, 그죠? 네. 이거는 그러면 B 마이너스. 네, 바로 쓸 수가 있고요. 이게 원래 B 아닌가요? 네. 얘는 C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B니까 요거는 A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이만큼은 B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뿅뿅뿅뿅 닮은. 그래서 A 플러스 B 대 B 마이너스 A의 비율은 이거죠. 그렇죠?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은 이거 대 이거의 비율과 어때야 돼? 똑같다. 그래서 B 플러스 이게 약간 기울어진 느낌이네. 기울어져 있지 지금. B 플러스 C 대 C 마이너스 B의 비율과 동일하겠구나. 이렇게. 이런 게 무조건 성립을 하고 이 안쪽 곱해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바로 정리할게. B제곱 더하기 BC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C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바깥쪽 곱해볼게요. AC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마비죠.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지나 이렇게? 여기서 뭐 B제곱 BC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AB 사라지고 넘길까? 네? 마이너스 B제곱 넘길까? 그렇죠. 이게 안 사라지지? 여기 뭐였지? AC를 여기 원래 뭐였지? BC. BC였나? BC가 사라지고 AB가 사라지고. BC가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진 거고 얘가 사라진 건가? 이거 살아있어야 되는 거? 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B제곱을 넘겨주면은 그러니까 2B제곱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네. 마이너스 AC가 넘어가 버리면은 2AC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네. 그럼 B제곱이 누구랑 같다는 거야? AC. 야, 신기반기. 가운데 원의 반지름은 앞뒤 반지름 곱과 무조건 똑같네. 등비 중앙이네. 야, 무조건 등비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두 선 사이에서 이렇게 동일한 규칙으로 가는 도형들은 다 등비야. 그게 뭐 원의 중심을 통과하건 서로 외접하건 상관없어. 같은 규칙이면 다 등비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지.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일정한 규칙, 그러니까 요 안에서 내부에서 일정한 규칙. 이런 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규칙. 그러면 그들의 규칙은 다 무슨 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다? 등비 수. 그렇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우선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필수 14-4번은 이게 어려운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 문제를 뭐 아주 예민하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자, 보세요. 정삼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2짜리라고 하는데 얘네가 이제 뭐 시키는 대로 잘해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2짜리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변의 중점을 잡아서 처음에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처음에 중점을 잡아서 요렇게 만드나 보지. 그 다음에 거기를 오려낸대. 여기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첫 번째 시행을 해봐. 1회 시행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빠지는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전체의 몇 분의 몇을 덜어낸 거야.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지? 그래서 지금 내가 처음 넓이를 A1이라 하겠습니다. 얘는 아마도 이제 원래 공식이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인가요? 그럼 첫 번째 자르기 전의 넓이 A0, A0가 아니지. 초기 상태. 자르기 전의 넓이가 그냥 루트 3인가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그림이 여기를 덜어내면 이게 한 번 시행을 한 거잖아요. 1회 시행. 1회 시행했을 때 첫 번째 넓이에 몇 분의 몇이 남습니다. 4분의 4. 그렇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는 없어졌고, 그러니까 여기가 남는 거잖아. 네. 근데 여기도 이제 중점, 뽕뽕뽕 잘라내. 여기 잘라내. 중점, 뽕뽕뽕 잘라내. 중점, 또르륵 잘라내. 4분의 그렇지. 어차피 전체 세 개가 여기를 3분의 1 덜어내고, 4분의 1 덜어내고, 여기도 4분의 1 덜어내고, 여기도 4분의 1 덜어내면은 어찌됐건 전체의 몇 분의 1을 덜어낸 거야. 4분의 1. 그러니까 이것도 동일한 규칙으로 흘러가겠구나. 2회 시행을 했을 때는 이 첫 번째 시행에서 남은 친구의 몇 분의 몇이 살아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땅 들어간다는 거야. 계속 남은 종이의 넓이들은 그 전의 시행의 4분의 3배가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몇 번 시행했답니다. 10번 시행했을 때 남은 종이의 넓이를 물어본 거죠? 네. 끝났어요. 루트 3에 4분의 3에 10승. 이게 이 문제의 답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계산을 하지도 않으셔도 의미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넘어갈게요. 등비수열의 합. 이거 몇번 갖고 있으면 할래?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시험에서 빠른 판단과 빠른 계산이 시작되는 거다. 진도가 좀 빠른 건 좀 이해를 해줘.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일단 2월 전에 공수원 시작을 할 예정이라서. 그래서 빨리 끝내고 하려고. 그리고 아마 시그마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맨 마지막 단어를 못 할 수도 있어. 뭐 수학의 귀납적 정의 이런 게 있는데 최대한 달려보려고 합니다. 중요해요. 뭐 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단어는 없는데 예전보다는 좀 라이트해진 거예요. 그쪽 단어는. 교과서가 바뀌면서 그쪽의 비중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교재에서 그쪽을 약하게 다룹니다. 자, 지워버릴까요 이제? 다음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테마입니다. 등비수열의 합. 유도 과정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것도 시험에. 등차보다 이쪽이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이쪽이 조금 더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할 게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 딱 봐도 정말 가르치는 방향이 똑같지? 그치? 등차 가르치고 정의 가르치고 등차 중앙 가르치고 일반항 구하는 거 가르치고 등차 중앙 가르치고 연습하다가 합을 가르치고 등비를 정의 가르치고 일반항 가르치고 중앙 가르치고 합을 가르치고 똑같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요 A라는 수열의 그 첫째 항을 그냥 A1이라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수열의 공비를 스몰 r이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저 친구의 그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SN을 한번 적어보면은 이게 원래 SN이라는 게 건너뛰지 않으면서 쭉 가서 n-1번째 항에다가 얘까지 더하는 거지 원래. 이걸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첫째는 그냥 A라고 할까? A? 그럼 얘는 그냥 첫 번째 항이 이제 그냥 A지, 그지? 두 번째 항은 뭐라고 쓸 거야? AR이지? 세 번째 항은 뭐라고 쓸 거야? 그렇지, 막 쓰는 거지. 짠 가다가 A의 이제 n-1번째 항은 AR의 n-2승이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n번째 항의 모습은 일반 항의 모습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합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이겁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공비 곱하고 하나씩 밀어서 빼. 요게 유도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하다 보면은 이거를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또 등장을 할 거니까 이거를 기억하는 건 되게 괜찮습니다. 여기다 그래서 공비를 곱하세요. 공비를 양변 곱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RS가 되죠. RS 하나씩 밀어주시면 돼요. 요렇게 밀어주고 밀었으면 됩니다. 이제 여기다 R 곱하니까 뭐가 되고? AR. 그렇지, 이렇게. 여기다 R을 곱하니까 AR죠.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아마 똑같은 게 아래쪽에 다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가 남죠, 뒤쪽에. 이렇게 남습니다. 이게 공비 곱하고 하나씩 민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해버리라고요? 네. 빼라고요. 이게 유도가 생겨요. 이렇게 딱 빼버리면 얘가 이제 S로 묶어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아요? 좌변을 빼버리면 1-R의 S. 여기서 아주 상큼발랄한 게 가운데가 이렇게가 사라져요. 사라지면서 저거 빼기 저거죠. A가였어. A를 묶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을 구하는 공식은 뭡니까? 얘가였어. 거기서 이제 애들의 감점 요인이 생깁니다. 눈 커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막 나눠? R이 1이 아니면 여기 없으면 감점도 엄청나게 많이 주거든요. R이 1이 아니면 나눌 수 있죠. 네. 그래서 R이 1이 아닐 때는 이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R분의 첫째 항 A에다가 1-R의 n승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근데 뭐 취향 따라서 이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해도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R- 부호를 바꾼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바꿔도 뭐라 할 사람은 없겠죠? 어차피 이거 둘이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R이 얼마가 아닐 때 쓸 수 있는 거고 1이 아니고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R이 1이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이러는 거야. R이 1이면 원칙적으로 여기서는 못 구하지. 이거 빵인데 그치? 그래서 원래식을 가셔야 돼요. 원래식에서 그렇죠. 이게 여기서 R이 이게 공비가 1이면은 3 막 이런 거예요. 상수수열. 그렇게 보셔야 되고 얘는 그러면 SN이라는 거는 첫째 항 A라 가정했는데 두 번째 항 뭐였을까? 세 번째 항. 재미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A가 몇 번 더해진다? 뭐야? A.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비가 1이면 이거 몇 차식이 나와 이거? 1차식. 저건 등차도 되는 거야. 공차가 0짜리 등차를 볼 수도 있고요. 공비가 1짜리 등비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3333 이런 애들은. 이게 유도 과정입니다. 이게 많이 나와요. 많이 해봐라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물어보니까 우리가 기초 개념할 때 한 번, 두 번 정도는 좀 해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실 거고
아니 안 어렵죠, 그죠? 이거 한번 머리에 잘 집어넣어봐. 보통 이제 아이들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비가 1일 수는 없잖아, 그렇지?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얘를 선호하기는 해. 왜냐면 얘네가 마이너스보다 플러스를 선호하지 않니? 공비가 1보다 클 때 이걸 선호하긴 한다고. 하지만 뭐 써야 돼요? 1보다 작으니까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보다 크면 얘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똑같은 분 쓰면 되고. 뭐 상관없는 거야. 자, 연습 하나 해볼까? 자, 요거 무슨 수열의 합입니까? 등비 수열의 합이죠? 합 공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금 배운 공식. 요거 한번 써볼까요, 요거? 그죠? 자, 부르세요. 9분의. 이게 공비가 1이 10이죠, 10. 네. 그러면 10-1분의 9분의인가요? 그 다음에 첫째 항 얼마인가요? 예. 여기 첫째 항입니다. 그럼 1 붙여주시고, 자, 10의 몇 승? 10승 마이너스 1이다. 자, 지금 쌤 뭐 틀렸을까요? 초반에 이렇게 틀려요. 엔신. 그렇죠. 이게 10승이 아니라 몇 승이 들어가야 됩니까? 11승. 11승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초반에 애들이 자꾸 이거를 부르거든. 그래서 내가 설명 안 하고 시켜본 거야. 근데 분명히 이럴 수 있다. 그런 건데 공식을 잘 봐야지. 이거를 그래서 R-1분의 A, R의 N승 이렇게 외워버리면 또 이런 미스가 가끔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공B-1분의 이 A가 정체가 뭐죠? 첫째 항. 그 다음에 공비의 이 N이 뭐죠? 그렇죠. 항의 개수죠. 얘네가 더하는 그 등비수열에 항 개수가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적혀있는 수가 항 개수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분명히 10의 0승부터 스타트를 해서 항이 몇 개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11개. 그렇죠. 11개 더해지고 있으니까 이거 초반에 좀 주의사항으로 가져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초반에 좀 실수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네. 이런 거 괜찮니? 봐봐 한번. 얘네 사실 이거 봤을 때 이게 지금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잖아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니네 이런 거 좀 고1 공수 1에서 좀 해본 적 있지 않니? 네. 이게 뭐지? 이게 사실은 이거다. 잘 봐봐. 근데 x 7승 마이너스 1 인수분해 할 수 있니? X 마이너스 X 플러스 그렇지. 이렇게 되지 않니? 네. 이게 등비수열 아니니? 네. 이게 합이지 않냐? 그럼 이렇게 처리하는 건가? 그럼 이게 이거 아니야? 합공식. 그래서 실제로 이 모습을 사실 고1 때 배워. 이게 x의 n승 마이너스 1의 인수분해 공식에서 사실은 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비슷한 게 있다는 거야. 근데 애들이 시험에서 이런 거 물어보거든. 공통수학 원에서. 그 애들이 또 선행한 애들이 야 아까 그거 풀었냐? 근데 그거 등비의 합 아니냐? 오, 나 대수했지 이러면서 푸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애들은 얘가 그러니까 요거 인수분해 공식이 있다는 걸 아잖아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 10-에 들어가고 짜르르 들어가지 않니? 네. 얘가 저거잖아. 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게 나온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근데 이제 고1 때 이거를 인수분해로 바라보는 관점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등비의 합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잘 안 내는 이유가 이거 선행하는 애들이 그냥 공식 넣어서 풀어버리니까 선행 안 하는 애들이 약간 좀 마이너스 페널티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안 내는 것뿐
사실은 이것도 공수 원이 있다는 거예요. 알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만 더 알려드릴까요? 쌤이 이제 되게 이제 선호하는 방식인데 잠깐 계산 한번 해볼래? 공식을 방금 배웠으니까. 뭐 이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볼래? 이거 좀 볼게. 자, 공식 한번 가볼까? 자, 공식 한번 불러보자. 2분의 1. 1 마이너스 2분의 1 한 건가? 네, 그래서 이렇게 되시고요. 첫째 항 얼마죠? 1 쓰시고 1 마이너스 공비의 몇 승?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근데 나는 이와를 이렇게 계산한 게 한 몇 년 됐어. 저렇게 안 하거든. 플러스 2분의 11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하려고. 그러면 이게 공비가 2거든. 그러니까 난 이 아이디어를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비가 이게 좀 약간 불편해지지 않았어 이거? 다루는 방식이. 얘를 첫째항으로 봐도 다른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공비가 2분의 1이면 이쪽으로 가면 2고, 공비가 3분의 1이면 이쪽으로 가면 공비가 3인 거야. 그럼 내가 반대로 가볼게. 자, 공비 얼마로 바라볼까 이번에는? 가보자 그러면. 2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만 이거를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다음에 공비의 몇 승?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이건 날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빠르지. 훨씬 빠르거든 이게.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계산 복잡한 거 너희도 싫어하고 나도 싫어하고 다들 싫어하거든. 근데 이제 공비가 좀 복잡해지는 1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한번 반대쪽으로 더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계산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계산도 깔끔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이렇게 거꾸로 더하는 상황에서의 문제풀이를 진행하시면은요, 이게 좀 이뻐지면서 어려운 증명도 되게 빨리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조금씩 머리에 넣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응? 뭐라고? 시험 수수료에서 거꾸로 더하는 수업이라고 감점해. 아니요. 이거는 이렇게 더하나 그거에 대해 딴지 보는 사람이 어떻겠어.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3 더하기 2 더하기 1로 했다 이건데 그걸 뭐라는 사람은 없겠죠. 차라리 그 선생님이 야, 너 되게 잘 풀었다 얘기하지 않을까요? 와, 너는 이렇게 더 있고, 야, 괜찮은데?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겠죠. 자, 1번입니다. 자, 바로 거기 준비되어 있는 수열을 보시고요. 그거 공비 얼마짜리니? 우선 마이너스 3분의 1짜리가. 그렇지? 그럼 이거 그냥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면 되시겠지만, 자,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까? 공비 얼마를 볼 수 있나? 마스 3. 가자.
그러면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얼마를 보시고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1에 n승 보시고 1 마이너스 3의 몇 승? 1 플러스 1. 그렇지 요것만 좀 주의하자. 그치? 왜냐면 저거 항수가 n개가 아니거든 이게.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방식은 요거 4분의 1이 하나 생겼고요. 정리 걔네가 잘 해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전개하시면 저게 어떻게 돼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에다가 요렇게 전개하면 뭐가 되나?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 곱하기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붙어있는 거네? 여기 마이너스 3 붙이고 여기다가 이제 n 더하기 1승 붙어있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요건 플러스 3으로 바뀌겠네? 네. 요렇게 곱하면 얼마가 돼버려? 1. 1인가? 오케이 얘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더 이상 정리는 본인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우선 뽑아내고 한 거 같거든요 지금. 뭐 잘 처리하시면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랑 우리 거랑 식이 다르진 않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1 플러스 4, 추억의 복소수의 총합이네. 이런 거 우리가 뭐 4개씩 사라지면서 하지 않았니? 네. 근데 등비 합공식으로 한번 가볼까? 공비 i짜리네. 1 마이너스 i분의 첫째 항 얼마고? 1 바로치고 1 마이너스 i의 몇 승? 51승. 다 기억하십니까? 이 i의 51승은 뭐랑 같아요? i 세제곱이랑 똑같죠. 네. 그 i 세제곱 마이너스 i 아닙니까? 네. 그럼 얘가 그러면은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가 되나요? 네. 이거 뭐지? 이러면서 1 플러스 i분의 원래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분모 얼마가 되고요? 2. 분자는요? 2 i 그 약분하면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어떤 애가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날리고 하겠죠 1학년들처럼. 근데 그냥 합공식을 써도 문제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저 합의 공식 저 1, i의 n승 그 주기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게 등비랑 관련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 사람 없습니다. 그죠? 세 번째. 그러니까 있어 보이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친구 옆에 있을 때. 그때 딱, 야, 이거 합공식이야. 인사하면 애들이, 야, 뭐야? 이러면은, 그렇지, 주지 이러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x로 그냥 볼게요, 이번에는. 공비가 뭐죠? 그렇죠. x 플러스 1분의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거꾸로 더하면 되게 이쁠 거예요. 근데 이번엔 직접 해볼까요? 한번 그냥? 쫙 합니다. 1 마이너스 공비분의, 그죠?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누구고? x고 1 마이너스 공비의 이거 항이 몇 개야? 이건 n개네, 그치? n개 맞냐? 네. n개 이렇게 다 처리하시고 보기가 조금 안 좋으니까요. 이거 통과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1분의 x인가? 네. 그럼 x 날라가네? 오. 요거 날라가네, 그치?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x 플러스 1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네. 얘는 그래서 x 플러스 1 처리하시고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몇 승이다? n승이다. 더 이상 정리를 안 했네요. 요게 다릅니다.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저 예제가 되겠습니다. 합공식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14-6번입니다. 한 번 더 하고 넘어갈게요. 자, 14-6번. 중간에 문제 풀이 시간을 많이 못 주는 건 아주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제도 풀 시간 다 주고 싶은데 오늘 할당량이 딱 요 예제까지예요. 자, 보세요. 자, 14-6번. 첫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분의 n번째 항에다 여기 플러스 이렇게 붙어 있는 거다. 얘가 이제 2배 하시고 a n분의 1에다가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고 모든 항은 양수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해?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뭔가 그 n 더하기 1번째 항과 n번째 항 사이에 관계식을 받았죠? 니네가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게
도대체 이 A라는 수열의 어떤 정보인지를 알아내는 게 원칙이야. 그럼 뭘 가지고 알아내냐면 관계식이겠죠. 뭐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이런 거. 그래서 우선은 뭐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만약에 이거를 양변에 이거를 이렇게 곱하잖아. 이게 관찰력이 없는 애들인 거야. 이거 통분해야 되지 않겠니 이거? 통분하면은 이 똑같은 게 하나 생기지 않니? 그치? 두 배가 붙어 있고 이거 안에도 통분하는 거 해봐. 그럼 AM 분해. AM 플러스.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약분은 원래 막 할 수는 없는 건데 모든 항이 0보다 어떻다고 그랬어? 크다고. 이건 절대 0이 될 수 없어. 없으니까 양변을 뭐 할 수 있다? 지울 수. 그렇지.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약분위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관계식이 나왔습니까? an 플러스 1분의 1은 an분의 뭐가 된 거죠? 2.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공비가 있네. an 더하기 1의 2배가 이거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가요? 네. 무슨 수열이죠? 무슨 수열 관계식이에요? 공비수. 이게 등비 수열이죠? 등비수. 다음 항으로 갈 때 마다 얼마 곱해진다. 2분의 1. 그럼 이게 공비까지 준 거죠. 그래서 A라는 수열은 첫째 항은 1이고 공비가 2분의 1짜리 등비 수열이었던 거네. 그럼 일반항은 1 곱하기 2분의 1의 몇 승이다? 이게 바로 일반항 구하신 겁니다.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건 n항까지를 더해봐라. 가운데 SN이죠? 야, 이거 뭐예요? 1.999 이거를 풀어줘 이런 거네. 그치? 와, 짜증 혼나고요. 요거 nr까지 더해야겠다, 그치? 가자 그러면은 자 1-r분의 첫째 항 1이었고 1-r의 n승인가요? 요게 이제 합공식이 되겠습니다. 얘가 1.999보다 커야 되고 2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니겠니? 요거 2분의 1이지 이거. 이 뒤집으면 2지. 이 나누면 되겠지. 와, 너무 웃기네 진짜. 그래서 여기서 요거 잠깐 지우고 잠시 이렇게 한번 처리하고 요거 전개하면 2 생기나 이거? 네. 2 빼버릴까? 빼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0.001인가? 2 빼면? 네. 요건 제로인가? 그리고 요렇게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2 안에 약분할까? 이렇게 되나? 원래 그동안 이거였던 거지? 네. 마이너스를 곱할까? 이건 더 이상 수열 문제가 아니야 이제. 이건 그냥 로그 문제 같은데. 10에 마이너스 3승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여기다 이제 이거를 이제 풀면 되는 건데 어차피 이거는 절대 음수가 될 수 없는 지수식이잖아요. 네. 여기만 풀면 되는 거예요. 이걸 풀기 위해서 걔네가 양변 로그 붙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다가 사용 로그를 붙여라. 붙여주면은 저거는 n-1에 떨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 앞으로 떨어뜨리고 로그 2분의 1인가요? 네. 이렇게 붙이고 뭐 요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오, 여기다 로그 붙이면 얼마? 마이너스 3. 오케이. 그래서 요거 돼서 이거 대충 근사값으로 연수도 3동일고 이러겠죠 또? 집어넣어서 근사 처리하셔서 n 누구보다 크다 푼 다음에 최소값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산수니까요.